안녕. 오늘은 2차 방정식 실근의 부호부터 해서 부등식을 끝내보자. 일단 2차 방정식은 마지막 이 부등식 영역은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볼 거야. 첫 번째는 실근의 부호에 대해서. 그 다음 두 번째는 근의 위치. 이 두 가지 개념만 제대로 알고 가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실근의 부호부터 살펴보면 우리가 이렇게 생긴 2차 함수가 있어. y는 ax에 대한 제곱 요런 2차 함수가 있을 때 2차 함수에 두근이 양수야. 두근이 양수다 라고 하면 2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야 되거든. 그치? 그래서 두근이 양수인 거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하겠어? 당연히 판별식 D가 어떻게 돼야 되지? 판별식 D가 서로 다른이 아니라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또 두근의 합이 두근이 존재해야 되는 거니 0보다 커야 되고 두근의 곱이 0보다 커야 된다. 이런 걸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접근을 해야 돼. 이제 두근이 셋 다 동시에 만족해야 돼. 두근이 음수다 라고 하면 만약에 서로 다른 두근이 음수다 라고 하면 판별시티는 그냥 0보다 커야 하고 합은 음수여야 되고 곱은 양수가 돼야 돼. 근데 두근의 부호가 다르다.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판별식 D가 0보다 커야 하고 합은 알 수 없잖아. 왜냐하면 뭐 양수근이 큰지 아니면 음수근이 뭐 더 작은지 이런 거 모르니까. 근데 확실한 건 부호는 알 수 있지. 0보다 작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런데 성진아, 요 유형의 경우에는 판별식 D를 쓸 필요가 없어. 판별식 D를 안 써도 되는 게, 자, 두근의 X축이 이렇게 있을 때, Y축이 이렇게 있을 때, 뭐 알파, 베타가 이렇게 근의 부호가 반대라고 한다면 그래프 이런 식으로 그래프 그려질 거 아니야. 그렇다는 얘기는 X축과 만나는 두 개의 지점이 생기는 게 확실해지겠지. 근의 부호가 반대면. 그지? 선생님 그러면 두근의 곱이 양수인 것도 어 양수일 때도 판별식 D는 쓸 필요가 없지 않나요? 두근이 양수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 방정식을 만나는데 뭐 함수든 방정식이든 어쨌든 부등식 뭐 잠깐만 이렇게 생긴 식을 만난 거야. 그럼 얘는 두근의 곱이 마이너스 1이잖아. 음수잖아. 그러면 반드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 판별식 D를 조사해봐. 1 더하기 4니까 양수가 되지. 그러니까 당연해진단 말이야. 그런데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이라고 하잖아. 그럼 이건 두근의 곱이 1이잖아. 근데 판별식 D를 조사해보면은 1 빼기 4라서 음수지. 그러니까 이렇게 근의 곱이 양수여도 판별식 D 자체는 음수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음수면 허근을 갖지. 허근을 가지면 실근이라고 할 수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때는 꼭 D도 챙겨줘야 돼. 그러니까 서로 실근이 있는지 이걸 챙겨주고 그 다음에 이걸 써야 된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 세 조건을 다 만족해야 두근이 양수가 될 수 있고 그러니까 두근의 부호가 다를 때는 굳이 이거는 안 써도 된다. 그래서 이것만 쓰고 문제를 접근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문제 한번 풀어볼까? 근데 그 전에 우리가 한 개 더 보자면 네 번째는 뭐 양수근이 양수근의 절대값이 음수근의 근의 부호가 반대긴 한데 이렇게 크기가 나와 있다면 수직선 상에서 0이고 여기가 알파고 얘가 베타인 거야. 그러면 두 근의 합이 양수라고 이번엔 얘기해 줄 수 있지. 그치? 그리고 곱은 음수입니다라고 해야 되겠지. 그때는 요 두 개의 조건을 써야 문제를 풀 때 정확하게 결과가 나올 수가 있게 돼. 그치? 왜냐면 이게 3이고 이게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해봐. 그럼 합은 양수인 게 맞잖아. 근데 그냥 부호가 다르다고 하면은
어떤 게 더 합이 더 클지 모르니까 얘가 알파 더하기 베타로는 문제를 접근할 수가 없게 돼.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 요 문제 봐볼게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서로 양수다라고 하면 뭐를 써야 된다고? 판합곱, 판합곱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 서로 다른이란 말이 없으니까 판별식 t는 그냥 0보다 크거나 같아. 그래서 1 마이너스 k 더하기 4가 0보다 크거나 같아서 k는 5보다 작거나 같다고 나와. 판별식 썼고 두근의 합은 그냥 2잖아. 그럼 당연한 거니까 패스. 두근의 곱은 알파 베타는 k-4잖아. 이게 두근이 양수면 0보다 커야 되겠지. 그럼 k는 4보다 크다 나오지. 그래서 4보다 크고 5보다 작거나 같다가 1번의 답이야. 근데 두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라고 하면 그때는 두근의 곱만 쓰면 돼. 그래서 2분의 마이너스 k 플러스 3이 알파 베타인 거고 얘가 0보다 작다 해서 k는 누구보다 3보다 크다 하고 나오는 거야. 자, 이제 실근의 위치로 넘어가면 실근의 위치는 판축함이랑은 살짝 달라. 어떤 느낌이냐면 얘는 조금 더 2차 함수랑 관련이 있는데 y는 잠깐만 함수라고 해도 되고 방정식이라고 해도 되고 크게 상관없어. 이거는 0의 두근이 p보다 크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두근이 p보다 크면은 p보다 큰 쪽에 근이 존재해야 되잖아. 그럼 2차 함수의 모양은 이런 식으로 그려줘야 된다는 거거든. 그럼 얘를 함수로 잠깐 봐봐. 알았지? 함수로 잠깐 봐서 얘를 fx입니다 라고 두게 된다면 이 y는 fx라는 함수가 x축과 여기랑 여기서 만나는 거지. 그럼 두근이 존재하는 거니까 판별식 d는 어떻게 돼야 돼요? d는 0보다 크다가 나오지. 정확하게는 이제 같을 수 있으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2차 함수에서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건 항상 대칭축이야. 대칭축. 이 대칭축이 p보다 작은 쪽에 있을 수는 없단 말이야. 두근이 위치가 여기 있으니까. 그래서 p보다는 커야 하고 그 다음 p라는 지점 있지. p라는 지점에서 p가 만약에 해였다면 fp는 0이었겠지. 근데 p가 0이 아니니까 fp는 이렇게 0보다 큰 그치? p를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0보다 큰 상황으로 나타나게 돼. 그러니까 판별식과 축방정식과 그 다음에 함수값 이 세 가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 근이 p보다 크다라는 것을 표현할 수 있거든.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다른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세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를 찾아줘야 돼. 그럼 두 근이 p보다 작다는 건 똑같은 거니까 놔두고 자, 두 근 사이에 p가 있다고 한번 봐보자. 자, 두 근 사이에 p 있다. 내 안에 너 있다. 자, 그러면 요것은 요런 식으로 가서 여기가 알파고 베타인 2차 함수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p가 있는 거지. 두 근 사이에 p가 있으니까 얘를 y는 fx라고 하게 된다면 이번에는 서로 다른 두 근이라고 하면 판별식 d가 그냥 0보다 커야겠지. 그지? 그 다음에 판합곱이 아니야. 여기는 판별식과 대칭축을 봐봐. 대칭축이 어디 있죠? 대칭축이 여기 있잖아. 지금 알파 베타의 가운데. p보다 크다 작다 라고 할 수가 없어. 두 근 사이. 왜냐하면 p가 여기가 아니라 깨어 했다. 뭐야 사이즈 어떻게 줄여? p가 그냥 여기 이렇게 있을 수도 있잖아. 두 근 사이 존재한다 했으니까. 그래서 대칭축보다는 큰지 작은지 p보다 큰지 작은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축은 조사하지 않아도 돼. 세 번째로는 함수값인데 p를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은 어디 있지? 여기지 여기. 그러면 0보다 작은 쪽이 있지. fp가 아래 있지. 그래서 fp는 0보다 작다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거지.
자, 여기 지금 주어진 것들을 보면 두근이 P보다 크면 이 세 개를 쓰고 두근이 P보다 작으면 요거 판축함, 판함축이라고도 부르고 두근 사이에 P가 있으면 이것만 쓰면 돼. 선생님 이것도 판별식 D를 안 쓰는 건가요? 0보다 작은 함수값이 있으면 X축을 위로 올라가서 X축과 만나는 게 자명해지거든. 그래서 당연해지거든. 근데 FP가 양수면은 P 함수에서 P를 집어넣었을 때 0보다 큰 함수값을 가지면 X축과 이렇게 만날지 안 만날지 이건 알 수가 없잖아. 그치? 그럼 P라는 함수값이 0보다 큰지에 작은지에 따라서 그 반드시 만나는지 아니면 안 만날 수도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렇게 되면 음수의 함수값이 나오면 X축과 반드시 만나게 되거든. 그래서 판별식 D를 안 써도 되고, 그지? 판별식 D를 안 써도 되고, 그럼 판별식 D를 안 써도 되고 축은 모르니까 안 써도 된다면 결국 뭐만 쓰면 된다는 거지? 바로 이 함수값. 이 함수값만 조사를 해주면 되더라라는 거야. 자, 이것도 문제를 풀기 전에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자, 실근의 부호는 근의 부호, 실근의 부호가 정해져 있는 문제들은 판, 합, 곱으로 범위를 좁혀 나가고 근의 위치를 물어보는 문제는 판, 축, 함을 이용해서 범위를 좁혀 나가는 거야. 자, 이것도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문제 없나? 문제가 없구만. 그럼 뒤에서 자, 요거부터 먼저 한번 봐볼게. 이번에는 두 근이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서로 다르잖아. 그럼 이게 X축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0이고 근이 하나가 여기 있고 근이 하나가 이렇게 있어. 그럼 크기가 같은데 부호가 반대잖아. 그럼 두 근을 더하면 합이 아예 0이 돼버려. 곱은 어떻게 되지? 곱은 음수인 거고. 그럼 요 두 가지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거든.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6이 0이야. a 마이너스 6, a 플러스 이거야. 내 두근의 곱이 이제 여기서 a는 6 또는 마이너스 1이 나왔어. 그럼 요거는 마이너스 a 더하기 3이 0보다 작지. 그럼 a는 누구보다? 3보다 커. 3보다 큰 것만 되는구나. 그럼 이건 안 되고 얘만 될 수 있다 라고 찾는 거야. 자, 답을 조금 가리고요. 우리가 답을 가리고 문제도 좀 가리고 풀어볼까? 이 차 방정식의 두 근의 부호가 다르고 음수근의 절대값이 너무 똑같다. 음수근의 절대값이 양수근의 절대값보다 더 어떻대? 더 크지? 그럼 X축상에서 여기 0이고 여기고 근 있고 여기 근이 있는 이런 상황이지. 그러면 서로 다른이 아니라 그냥 두 근이니까 판별식 T는 0보다 크거나 같다 가 돼야 되고 근의 부호와 관련된 문제인 거야. 그 다음에 두 근의 합은 어떻게 돼야 돼요? 합은 음수 쪽으로 기울어져야 되지. 그 다음 두 근의 곱은 어떻게 돼야 돼요? 곱은 음수가 돼야 되겠지? a제곱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서가 나왔지. 여기에 드디어 이제 이런 게 나와. 두 근의 곱이 음수야? 이게 나오면 판별식 D는 안 써도 돼. 이유는 근이 음수면 이렇게 이차 함수가 그려지지. X축과 만나는 게 당연해져. 양수면 판별식 D가 0보다 안 커질 수도 있지만 이렇게 되면 이렇게 당연해져. 이게 당연해져. 당근 빠따. 자, 그러면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a 더하기 2. 얘가 0보다 작아. a는 2보다 크다 나와. 두 근의 합은 a제곱 마이너스 4. 이제 바로 해도 되지? a는 1과 3 사이로 나와. 그러면 해는 2보다 크고 3보다 작다인데 요렇게 나오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2번이 사라졌죠? 자, 2번을 찾아가 봅시다. 답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와우! 선생님 뭐 잘못했어? 어마어마한 실수를 했네. 여기에
두근의 합은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네. 그치?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3이 0보다 크다네. 그러면은 1보다 작고 3보다 크면서 동시에 뭐 돼야 돼? 2보다도 커야 되니까 겹치는 얘가 해다. 그지? 그래서 a는 3보다 크다라고 나와야 되고, 자, 두근이 이번엔 모두 음수지. 판별식 D 0보다 크거나 같고 합이 음수, 곱이 양수. K는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고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판별식을 이용해서 이런 범위를 만들었어. 그 다음에 두근의 합은 2의 K-1인데 이게 음수지. 그럼 K는 1보다 작다가 나왔어. 그럼 일단 쌤이 이 부분을 조금 지워서 자리도 없고, 그치? 여기다가 한번 풀어보자. 위에 거 풀면은 K제곱이 9보다 크거나 같다거든. 그럼 K는 마3보다 작거나 같고 K는 3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오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이거는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2K 플러스 10인데 얘가 양수잖아. 그럼 K는 5보다 작다 라고 나오게 돼. 마3보다 작거나 같으면서 3보다 크거나 같은데 또 1보다도 작거나 같다 아니고 1보다 작아야 해. 일단 여기야. 이런 거 할 때는 두 개의 범위에 겹치는 걸 찾고 그거랑 이거랑 겹치는 걸 찾아가면 돼. 그러면 K는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다가 맞겠지. 5는 또 여기 있을 테니까, 그지? 겹치는 거 다시 오거겠지. 그래서 이게 최대값 얼마다? 마이너스 3이다 하고 보는 거야. 자, 두근의 합은 음수다. 두근의 부호는 다르다. 한 근의 절대값이 다른 근의 절대값의 2배다. 와우 와우 와우. 이건 좀 다른 차원의 문제지. 갑자기 새로운 정보가 툭 튀어나온 거야. 아까 거 지우지 않고 이 상태로 놔둘게. 이게 틀린 건 아니거든. 여기까지 해놓고 여기 아주 중요한 단서가 나와. 한 근의 절대값이 다른 근의 절대값의 2배다. 그럼 이걸 이렇게 적으면 헷갈리겠다. 다시. 한 근이 있고 나머지 한 근이 있는데 얘가 다른 근의 2배와 같은데 부호가 반대잖아. 그치? 근데 합이 음수야. 그럼 생각해봐봐. 여기가 0인데 합이 음수면은 음수 쪽의 근의 크기가 양수보단 더 2배로 큰 거야. 내가 여기를 알파라고 잡으면 얘가 마이너스 2알파라는 근이 나와야 근의 크기는 2배가 되면서 부호는 합은 음수가 돼주고 부호는 다른 게 돼줄 수 있지. 그러면 다시 첫 번째로 마이너스 2알파라는 근과 알파라는 두 근의 합이 음수야. 그리고 그 합은 근과 계수의 관계로 2분의 뭐가 나와요? 2분의 m 더하기 4가 돼요. 그 마이너스 알파가 2분의 m 더하기 4다 해서 1번식으로 먼저 찾았어. 두 번째는 두 근의 곱이 이게 나오잖아. 그러면 요걸 식을 정리를 하면 이런 식이 되겠지. 마이너스 2알파에 대한 제곱이 m 마이너스 2분의 7입니다 하고 나오겠지. 근데 여기에서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4가 m이거든. 그 m 대신에 요걸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가져와서 대입을 해주면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넘어가면 2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2분의 7이 0입니다. 나와서 4알파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마이너스 7이 이상하다. 이거 아니었던 것 같은데. 다시 할게요. 선생님 여기서부터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풀어서 그래. 자, 다시 0 있고 합이 음수고 부호는 다르고 그러면 0을 기준으로 한 근을 알파라고 하면 나머지 한 근은 마이너스 2알파가 돼야 돼. 알파를 양수로 봤을 때, 그지? 그럼 다시 두 근의 합 알파 마이너스 2알파 두 근의 합이 이거야. 그럼 마이너스 알파가 가조건 쓴 거야. 그럼 두 근의 곱이 이게 두 근의 곱이지? 그게 2분의 그러면 마이너스 2알파 제곱은 m 마이너스 2분의 7이 되는데 알파 대신에 대입을 할까 여러 가지 고민이 드는데 뭘 대입해도 크게 상관없거든. 알파를 m을 알파를 m을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4를 m으로 두고 m 대신에 다시 대입해보자. 그치 내가 뭘 잘못 적었네. 마이너스 4를 안 했다. 그러면 2분의 마이너스 7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15가 돼가지고 이항시키면 2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2분의 15가 0이거든. 그럼 4알파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마이너스 15가 0이 나오는데 그럼 여기 2에다가 3, 5를 하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해주면 되겠지. 그럼 알파가 2분의 5가 나오는 게 맞지. 왜? 알파는 양수로 둬서 여기 근이 존재했던 거니까, 그제? 여기 근이 알파로 존재했던 거니까. 근데 문제에서 두 근의 합을 묻네.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알파였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5 하고 정답이 나오는 거야. 자, 패스. 자, 이번에는 2차 방정식의 실근의 위치에 대해서 좀 더 문제로 들어보자. 아까 이거 문제는 안 풀었단 말이지. 야, 지우는 재미가 있구만. 신나게 지워주세요. 이야, 깨끗해. 얘도 지워. 다 지워버렸어. 자, 두근 1보다 작다.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 근이 있다. 얘를 fx라고 보면 얘가 fx지? 그냥 두근이야. 반별식 D는 실근이니까 0보다 커나 같대. 이렇게 나와. 그 다음에 2차 함수로 넘어가면 대칭축이 엄청 중요하다. 자, 근데 이 대칭축은 x는 m이거든. 그래서 두 번째는 m이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 있을 순 없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세 번째,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을 때 함수값이 요 위에 있지. 그러니까 여기 f 마이너스 1이거든. f 마이너스 1은 0보다 크다. 1 더하기 2m 더하기 4가 0보다 크다. 수직선 판별식부터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 마이너스 1보다 또 작아야 된다.
일단 겹치는 영역을 표시를 하면 여기 두 개짜리 두 개가 겹치는 게 요거랑 요거랑 겹치는 거. 근데 누구보다 크다? 마이너스 2분의 5보다는 크다. 그럼 세 개 다 겹치는 거 여기. 해서 요렇게 나오고. 그럼 두근이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 있으려면 그림이 두근이 있긴 있는데 마이너스 3과 1 사이에 있어. 그럼 두근이 존재해야 되잖아. 근데 같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거는 이거였지. 그 다음 축이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3보다 작을 수도 없고 1보다 클 수 없으니까 축은 아까 x는 m이지. 꼭지점 x 좌표와 축이야. 맞아. 이게 등호가 들어가면 안 돼. 이렇게 돼야 되고 함수값은 이번에 함수값을 조사할 지점이 두 군데 생긴단 말이야. 그럼 마이너스 3을 한번 집어넣어 봐봐. 그러면 마이너스 3은 0보다 큰 쪽이 있지. 그다음 1 집어넣으면 F1도 0보다 큰 쪽이 있지. 그 마이너스 3을 집어넣었을 때 식에다가 그 다음에 1 집어넣으면 그치? 요걸로 부등식을 만들어 보면 수직선에다 그려본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거는 m이 마이너스 6분의 13보다는 크거든? 겹치는 영역 색칠해보고 이렇게 나왔는데 m은 누구보다 작아야 돼. 2분의 5보다 작아야 돼. 그럼 어디? 여기지 여기. 그래서 해가 이런 식으로 나올 텐데 아 대칭축 안 했잖아. 그치? 어쩐지 찝찝하더라. 뭐 안 했어? 우리 지금 요거 하고 덜 한 거야. 그러니까 요거 하고 요거 했거든? 이걸 안 했다. 그럼 저거 표시를 한번 해보자. 다시 다른 색깔로 한번 해볼까? 마이너스 3이면 요 정도 있고 그 다음에 1이면 요 정도 있고 아 그러네. 그럼 요거랑 진짜 겹쳐지는 부분은 여기네. 정답이 마이너스 6분의 13보다는 큰 m이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또 연습. 자, 두 근이 모두 마이너스 2보다 크다. 판별식 D는 다음 풀 거야. 어떻게 푸는지만 얘기할 거야. 그 다음에 대칭축이 여기 이렇게 있잖아.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축은 마이너스 2보다 큰 쪽이 있지. 그 다음 조사해야 되는 함수값은 마이너스 2를 함수에다 대입을 해보면 위에 있지. 그 양수지. 요걸로 문제 풀면 돼. 그래서 이렇게 풀면은 요런 값이 나와. 한번 직접 해보시고요. 두 근 사이에 2가 있다. 두 근 사이에 2가 있으려면은 하하하 어떻게 해야 되나? 지우자 그냥.
이건 안 풀었던 문제인 거니까. 여기 2가 이렇게 있어. 그럼 2 집어넣으면 음수인 게 확실하지? 판별식이고 뭐 다 쓸 필요 없어. 이것만 집어넣으면 돼. 2 대입하면은 4 마이너스 2에 k 마이너스 1 더하기 1이 0보다 커. 그럼 2에 k 마이너스 1이 5보다 커. k는 2분의 7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있는 문제에 요건 어떤 상황이냐면 2차 함수가 이렇게 존재할 때 한근은 1과 2 사이에 있고 나머지 한근은 4와 5 사이에 있다 라고 하잖아.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가 0보다 작은 함수값이 있다면 판별식을 쓸 필요가 없다. 그래서 F1이 0보다 크고 F2가 0보다 작고 F4가 0보다 작고 F5가 0보다 크다. 요 조건을 만족하도록 하는 K 범위를 찾으면 돼요. 자, 라스트 개념입니다. 이건 뭐 너무 중요해서 쌤이 이 조금 길게 설명을 할 것 같은데 그럼 여기 그림판이 필요하죠. 이거 어떡하지? 돌리는 건 되는데 그건 안 되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설명해 볼게요. 우리가 이 제한 범위에서 2차 함수는 되게 중요한 주제거든.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일단 첫 번째로 항상 대칭축을 봐야 돼. 2차 함수는. 알았지? 이 대칭축이 제한 범위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고 그 다음 위로 볼록이냐 아래로 볼록이냐에 따라서 범위를 나누는 방식이 달라져. 그 다음 이 주어진 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냐 0보다 그냥 크냐 이렇게 등호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또 우리가 디테일한 구분을 좀 해줘야 돼.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야. 대칭축이 제한 범위 아니냐 밖이냐 위로 볼록하냐 아래로 볼록하냐 fx가 0보다 크거나 같냐 그냥 크냐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문제를 푸는 건데 어떻게 하지 이거? 큰일 났네. 뭐 이렇게 놔야지 뭐 그치? 응. 이렇게 해놓고 다시 한 개 더.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제한 범위가 있었어. 뭐 2차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대칭축이 여기 있잖아. 대칭축이
제한 범위가 여기서부터 뭐 P부터 PQ 하면 또 헷갈려. 숫자로 가보자. 1부터 2까지가 제한 범위라고 한다면 이 정의역 범위 안에서 1과 2라는 범위 안에서 대칭축이 2보다 더 큰 쪽에 놓인다면 그래프는 이만큼이 돼주는 거잖아. 그치? 그럼 누가 최소값이 되는 거지? 범위 안에서의 최소값은 요 녀석이지. 그치? 아, 너무 두껍다. 다시 다른 색깔로 해볼게요. 여기서부터 요만큼이 제한 범위 안에서의 그래프가 되잖아. 그럼 누가 최소다? F2, 얘가 최소란 말이야. 그러면 얘가 0보다 그러니까 이차함수 자체는 이 그래프는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할 때 항상 양수가 되기 위해서 자 1보다 큰 x가 2보다 작은 범위에서 fx가 0 이상이어야 합니다 라고 한다면 이거 될 조건을 찾으세요 라고 하면 문제가 이거라고 하면 만약에 축이 2보다 더 큰 쪽이 있다면 첫 번째는 축이 2보다 클 때 이때는 f 2가 0보다 크거나 같아지면 제한 범위인 애들이 다 양수가 돼줄 거야. 그런데 이차 함수가 있고 이번에는 1과 2 사이에 요 사이에 이렇게 대칭축이 들어가 버린 상황. 그럼 그래프는 얼마만큼이 선택이 됐다는 얘기인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제한 범위에서의 그래프가 돼주는 거고 그럼 제한 범위에서 제일 최소값인 이게 0보다 항상 커야 되는 거니까 최소값이 요거잖아 요거. 얘는 F 뭐 대칭축을 우리가 뭐 x는 P라고 잠깐 보게 된다면 FP가 꼭지점 X 좌표겠지? 그럼 이거는 꼭지점 X 좌표가 0보다 커나 같아지면 항상 양수가 돼줄 수 있는 거야. 그런데 또 세 번째 상황은 이렇게도 나올 수 있잖아. 이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있고 대칭축이 (1과 2라는) 범위의 앞쪽에 놓이는 거지. 그럼 제한 범위 안에서 그래프는 이만큼이거든. 그럼 이 안에서의 제일 최소값은 누구? F1이잖아, 그치? 그럼 얘가 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렇게 나타나지 않도록 해주면 돼. 이렇게 나타나면은 결과가 음수였다가 양수로 바뀌지. 그치? 그럼 바닥에 내려오지 않도록 하면은 F1이 0보다 크거나 같아져야 합니다. 라고 봐야 된다는 거야. 대칭축이 아니냐 바뀌냐에 따라서 최소값들이 다 어떻게 되고 있어요? 최소값들이 다 다르죠? 네, 최소값들이 다 다릅니다. 누가 최소인지 보세요. 얘는 요게 최소예요. 그래서 대칭축이 누구보다 2보다 클 때는 얘. 대칭축이 축이 1과 2 사이에 있을 때는 얘가 최소. 대칭축이 1보다 큰 쪽에 있을 때는 A보다 작은 쪽에 있을 때는 얘가 최소다. 그래서 세 개로 나눠서 문제를 풀어낸다. 두 번째는 1과 2 사이에서 1과 2에서 위로 볼록인 함수 fx가 0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야 된대. 근데 위로 볼록하다게 한다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뜻이잖아. 근데 1부터 2라는 범위 안에서만큼은 항상 어떻게 돼야 되는 거니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나타날 수 있겠지. 그지? 이렇게 나타나면은 이 1일 때랑 뭐일 때 사이에서는 1일 때랑 이 양끝을 보고 그 사이에서는 더 높잖아. 더 높으면 항상 더 양수일 테니까 더 큰 값일 테니까 여긴 조사할 필요가 없는 거고 여기랑 여기만 조사해주면 되는 거지. 즉 F1이 0보다 크거나 같고 F2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대준다면 제한 범위 안에선 항상 양수일 수가 있는 거지. 그지? 그래서 위로 볼록인 함수냐 아래로 볼록인 함수냐에 따라서. 근데 아래로 볼록이면 F1일 때와 F 아래로 볼록인 함수를 이렇게 그려보면 1일 때 양수라고 하고 2일 때 양수라고 해도 그래프가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면 더 낮은 값이 존재할 수 있게 되면 이게 그래프가 항상 양수라고 할 수 없게 되겠지? 그래서 위로 볼록일 때는 이것만 조사하면 되는 거야. 아래로 볼록일 때는 위에처럼 어떻게 구간에 따라서 축이 범위 안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나눠서 문제를 풀어야 되고 3번은 이 세 번째 거는 선생님이 문제 풀면서 설명을 해줄게. 자 그럼 전체적으로 한번 지워볼까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풀 땐 지우개를 가지고 깨끗하게 지운 다음에 풀어보겠어. 엄청 중요해. 얘가 학교 시험에 또 진짜 많이 나와. 이 정도만 치워도 되겠다, 그치? 응. 이렇게 지우고. 자, 1부터 2 사이에서 이걸 2차 함수로 봐버리면, 와우. 2차 함수로 봐버리면은, 2차 함수는 대칭축이 얼마인? 2분의 a인 2차 함수지. 그치? 마이너스 2a의 제곱 마이너스 4분의 a 제곱이 되어서 한 번 더 정리하면 요런 2차 함수가 되죠. 근데 이러면 대칭축이 x는 2분의 a인데 a가 값이 안 정해졌잖아. 그럼 대칭축 바뀔지 아닐지 알 수 없단 말이야. 그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푸는 거야. 2분의 a가 1보다 작은 쪽에 있을 때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을 때 2분의 a가 2보다 큰 쪽에 있을 때 그럼 이거는 그림으로 상황을 설명해주면 2차 함수 이렇게 있을 때 잠깐만 이해하기 좋게 선생님이 좀 위에다 이렇게 그릴까? 응. 이렇게 있을 때 대칭축이 어디 있다고? 대칭축이 이 축이죠. 축이 1보다 작은 쪽에 있대. 그러면 1이 여기 있고 1이 여기 있고 2가 여기 있는 이런 상황이란 얘기인 거지. 1부터 2까지 이 범위에서 이 그래프가 지금 고정이 아니잖아. A 값이 변하면은 그래프는 변하는 녀석이거든. 그러면 요만큼에 해당되는 값도 항상 양수가 되려면 얘가 항상 양수, 항상 0 이상이지. 이게 항상 0 이상이 되려면 그것의 제일 최소값이 누구? 바로 요 녀석. 요 녀석이 누구예요? F1이지. F1이 0보다 크거나 같아지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일단 A는 누구보다 작다는 얘기인 거고 이게 A가 2보다 작다는 얘기인 거지. A가 2보다 작을 때 F1은 그러면 2a 제곱 더하기 a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다. 그러면은 a는 이게 4인 거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큰 a가 2분의 1보다 작다고 나오는데 근데 a는 2보다 작으면서 이걸 만족해야 되는 거지. 범위 안에 다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다 들어가죠, 얘네들이. 그래서 일단 얘가 다 돼요. 다 되는 거. 자, 두 번째로 넘어가면 이번에는 x축에 2차 함수를 이렇게 그렸을 때 대칭축이 이렇게 제한 범위 안에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럼 1이랑 2라는 이 범위 안에, 그지? 1, 2 범위 안에 존재하게 된다면 이만큼의 그래프를 봐야 된다는 거야. 그럼 중간에 꼭지점이 존재하니까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겠지. 오목하겠지. 아래로 볼록. 그럼 최소값은 누구지? 바로 얘지. 얘가 f 누구야? 2분의 a야. 왜냐면 대칭축의 x는 2분의 a였으니까. 그 f 2분의 a는 아까 계산해보니까 마이너스 4분의 a 제곱이 되는데 9a 제곱이 되는데 마이너스 4분의 9a 제곱이 0보다 클 수 있다 없다? 크거나 같아 지을 수 있다. 그러면 a 제곱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고 a는 0인데 0이 범위 안에 안 들어가지. 이 범위라고 할 것 같으면 a는 2와 4 사이가 돼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건 탈락이야. 범위 안에 안 들어가니까. 그럼 이거는 a가 4보다 크다는 뜻인데 자 대칭축이 있고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이번에는 축이 누구보다 더 큰 쪽에 있대. 2보다 더 큰 쪽에 있대. 1, 2를 잡았을 때 2보다 더 큰 쪽에 축이 존재하는 거야. 그러면 범위 안에서 그래프는 이만큼을 선택했다는 얘기인 거고 그 지금 내려오는 부분밖에 안 보이게 되겠지. 그럼 누가 최소값? 그치. F2. 봐봐. 축을 포함하느냐, 앞쪽에 있느냐, 안에 있느냐, 바깥쪽에 있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최소값이 다 바뀌잖아. 이때는 F2가 0보다 크거나 같아져야 되거든. F2는 이렇게 돼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고 A는 마이너스 2와 1 사이입니다가 되는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A는 일단 4보다 커야 돼. 계산했을 때. 근데 4보다 큰 거 안에 얘네가 못 들어가지. 그래서 버리는 거야. 정답이 뭐만 된다? 딱 요것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 알겠지? 그래서 범위를 3개로 나눠서 풀었습니다. 자, 이 2개만 더 하면 돼요. 이건 안 풀어줬는데. 어쨌든 x제곱 마이너스 10x 마이너스 3k 플러스 25가 0보다 크거나 같잖아. 그치? 그럼 이걸 2차 함수로 봐봐. 그럼 fx의 대칭축이 누구지? 이렇게 되는 거니까 대칭축은 5인 거야. 그럼 대칭축이 5란 얘기는 대칭축이 5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x축 그래프 여기가 x는 5라는 것. 근데 제한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제한 범위면 그래프는 이만큼만 보면 되는 거야. 어떤 부분? 요만큼만 봐주면 돼. 그럼 얘가 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면 돼. 그럼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질 수가 있어. 이렇게. 그지? 그래서 여기가 F 얼마? 2잖아. 그러니까 대칭축이 숫자로 정해지면 엄청 좋은 거야. 그래프를 생각하기가 편하거든. 그래서 F2는 어떻게 되면 돼? F2는 여기다 대입하면 돼요. F2는 마이너스 3, 3은 9 마이너스 3K가 되고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K는 3보다 작거나 같다 하고 나오게 되지. 그치? 자, 그러면 라스트 문제. fx가 gx보다 커? 자, 이러면 차 함수를 만들어. 이런 새로운 함수를 만들어서 얘가 0보다 크게 만들어 가면 돼. 그럼 2개를 빼면 2x제곱
마이너스 3 마이너스 a인데 얘가 0보다 커야 돼. 그러면 이거는 얘를 새로운 함수 hx, 두 개를 뺀 함수를 hx라고 볼 때 hx는 대칭축이 x는 0이야. 그러면 대칭축이 y축에 있거든. 근데 마이너스 3과 3 사이에서 항상 0보다 커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프 이렇게 그려지잖아. 마이너스 3과 3 사이에서 제일 최소값은 누구다? 얘지, 얘. 그치? 요 그래프 안에서 제일 최소값은 얘니까 얘가 0보다 커지면 돼. F0이. 대칭축의 x좌표 F0이야. F0이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a거든. 얘가 0보다 크다가 돼야 돼. 이렇게 돼야 되는 거니까. 제일 작은 점이 0보다 커야 돼. 그럼 a는 누구보다? 마3보다 작아야 되는 거니까 정수로 마이너스 4가 나온다. 여기까지야. 자, 성진아. 고쟁이 3스텝 빼고 부등식 싹 다 풀어오시면 됩니다. 알겠죠? 집합도 어머니 주신 프린트 받아가서 프린트 2개 다 풀어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금요일날 만나요.